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과 시가지를 휩쓸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터키 남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8일째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들을 각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탄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탄소세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탄소세란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세가 언제부터 논의가 됐을까요? 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해 보면은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2016년 11월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15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한 기업에게 연간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총량을 넘어서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 총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총량을 넘어서는 기업들은 배출권이 남아있는 기업에서 이걸 사올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 한도를 국가적으로는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들끼리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총량적으로 탄소 배출 규모를 관리해가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시행 중인데요. 이거를 기업의 이익에 가장 잘 이용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는 자동차 부문에서 이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만들고 한 3년 정도는 테슬라의 주 수입원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오는 이익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니까 탄소 배출할 일이 거의 없죠. 그러면 테슬라의 이 남는 탄소 배출권을 어떤 회사들이 가져갔을까요?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 이런 회사들이 테슬라의 그 남는 탄소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세는 없지만 사실 탄소세와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유류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조금 그 탄소세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휘발유가 미치는 영향보다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좀 피해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에 좀 더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휘발유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현재 유류세를 포함한 그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좀 손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나 박원석 의원이 탄소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구체적인 좀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고요.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제출한 탄소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현재 예산정책처에서 파악한 바로는 세계 25개 국가에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고요. 가장 세율이 무거운 나라는 스웨덴인데요. 이산화탄소 1톤에 대해서 119달러의 세금을 좀 매기는 그런 탄소세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좀 아무래도 이 탄소세라든지 환경변화 관련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이 좀 제도 도입이 빠른 것 같은데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등이 탄소세를 도입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지구온난화 대책세라는 세목을 신설해서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고요. 연간 25킬로톤의 이산화탄소 이상의 대규모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탄소세 도입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석탄이라든지 이런 많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에게 탄소세를 이제 무겁게 매겨버리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이제 위축되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용이 또 줄어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탄소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냐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세율을 좀 인상하려고 했는데 유예됐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광산, 에너지, 유통기업 등이 이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데 이 탄소세를 도입했더니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또 서민들의 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이제 도입한 지 2년 만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탄소세를 도입하더라도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너무 낮춰서 이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는 효과가 또 없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탄소세의 도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세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의 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